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가르치던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일단 좀 다 접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거를 어, 계속 가르칠수록 새로운 게 나타나서 저도 이거를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제가 중간에 메모를 한 부분인데 사실 시간을 더 적어 놨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또 비슷해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을 하려고 계속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일단 암기 켜놓고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기에 보면은 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카드가 이미 한 540, 50개 됐는데 그걸 싹 다 지우라고 했어요. 아이 퀴즐렛이 아니라 여기 암키에서. 그 다음에 메이 리셋이라는 이거를 지금 새로 만들어서 이걸로 가져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들었던 소리를 금방 잊는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예를 들어 위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내지는 우리는에 해당하는 주어인 이제 대명사인 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위라는 거를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을 오래 해내는 상태로 가져가질 못하는 문제를 많이 봐요. 지금 제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이가 이거를 이해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 이해했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충분한 제가 생각하기에죠. 물론 모든 사람은 주관적이니까 충분한 예습 내지는 연습 문제들을 만들어 주면은 아이가 다음 주 정도에는 소화해서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게 제 역할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 숙제라고 부르는 그거를 제가 설계를 계속 하는 게 제 역할인데 그게 계속 안 맞아떨어져서 뭐가 문제지를 계속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이가 예를 들어 위를 가르쳐내기 위해서 위에 관련된 문장을 5개를 숙제에다 포함시켜주면 아이는 기억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2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는 이해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5개면 어때? 7개면 어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갔는데 계속해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상하다. 뭔가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제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딱 듣고 나서 다시 저한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면 되는데 소리가 바뀌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에서 의심을 했던 부분이 제가 말을 하면은 소리가 귀로 입력이 되는데 입력될 때 오류가 발생을 해서 소리를 들었던 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니 소리가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약간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들었던 소리를 금방 잊는다라는 가설이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위를 계속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순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 되게 느리고 어눌하고 이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뭘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본을 짜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제가 오늘 했던 수업에 대한 것들을 제 머릿속에서 복귀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쭉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 이것도 지금 월부터 일요일까지 가르친 지 시간이 좀 흘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으면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 걸로 스탯을 보여드리겠는데 어딨지? 그래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는 걸 보면은 어떠한 일정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있죠. 머추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단어의 개수고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직 넘어가지 않은 단어의 개수, 뉴라고 되어 있는 게 아직 안 나온 단어의 개수예요. 아직 안 본 단어의 개수예요. 근데 지금 학생의 경우에는 머추어랑 0이랑 상태가
괜찮게 나오는데 문제는 머처로 가서 제가 이걸 시켜본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장기 기억으로 이미 밀어놓은 카드들이 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아이한테 이걸 화면 공유를 받은 다음에 이거 열어서 시켜보면은 많은 숫자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머처로 넘어가는 거는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넘어가느냐면 제가 카드가 쉽네 라고 컴퓨터한테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가 이거를 할 때 숙제를 자기한테 쉽지 않아도 쉽다고 클릭을 해버리고 빨리빨리 숙제를 끝냈다라는 얘기이거나 그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아이가 그 당시에는 자기한테 쉬웠다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아이가 잊어먹는 속도가 일반적이지 않다가 두 번째 가설이에요. 그 둘 중에 뭐가 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아이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었던 소리를 금방 읽는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오늘 했던 거를 제가 여기다 다 놔뒀잖아요. 메일 리셋이라고 된 거 있죠. 이 부분을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으로 가서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인데 이걸 프리뷰로 보면은 I am tall이거든요. 이건 됐어요. 근데 여기 위에 가면은 이거가 문제인 거죠. 이제 프리뷰로 보면은 이거를 시켜보는 거예요. 제가 그는 키가 크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라고 시켜보면은 he is tall, he and tall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뭔가를 대답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요. 계속 영어가 아닌 뭔가 다른 소리를 내요. 그래서 오늘은 심지어는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언어 배운 적 있었는지 전에.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중국어랑 영어를 했고 중국어랑 영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는 슬로바키아 언어도 했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울 때 슬로바키아 언어와 중국어가 같은 레벨에 머물렀을 당시에 그 두 개의 간섭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면은 영어와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선 거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이렇게 아예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요거 설명이 좀 끝나냐? 그럼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 문제도 아마 안 되겠죠. 더 가서 보면은 나는 키가 크다. I am tall는 여기 있는데 뒤로 가야겠네요. 그녀는 키가 크다. She is tall. She is tall. 이거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됐네요. 그러면은 we란 말이에요. We are cold. We are cold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we is cold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we are cold로 고쳐주고 소리로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다 붙여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로 가면은 이건 어떻지? We are hot. 이거 해냈네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키가 크다. 여기로 가면은 we are tall. 여기도 해냈고 우리는 빠르다. We are fast. 근데 여기에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분이 그거예요. 소리가 맘대로 출력된다. 이거가 있는데 we were learn이라고 되거든요. R이라고 방금 전에 했는데 어느 순간에 were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위에는 R이 붙는다는 거를 5개 정도, 6개 정도 카드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 were로 바뀌어 있고 그거를 제가 지적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계속 were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붙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키가 작다. We are short.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We are kitten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kitten이 나온 게 본인도 이거를 자기가 왜 말했는지 모르는데 말이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수업하면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고쳐주고 설명을 또 달아줬죠. 필요한 것에 대한. 그러고 또 넘어가면은 We are hungry. 이거 전에 하나 뭐 있었죠? We are short. 이거 다음인가 보네요. 전으로 가서. 이거겠죠? We are heavy. 여기에서 보면은 We are big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big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발음이 이상하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발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발음이 안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신경을 안 쓰면 이런 식으로 발음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고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신경 써서 하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해도 발음이 다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봅니다. 저는 지금 학생 수업에서. 가볍다. We are light.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we였는데 갑자기 will로 바뀌어 있어요. 몇 초 후에. 그리고 나서 이거 맞냐? 우리는 뭐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계속 will이라고 해요. y인가? we인가? incre인가? 타마인가? 타마는 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뭐가 계속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요. 갑작스럽게 방금 이 시점에 2초 전까지는 당연하게 위였던 게 2초 후에는 당연하지 않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고 제 수업 안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은 제가 수업을 끝나고 숙제를 전송을 해준 뒤에는 아마 더 자주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숙제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고쳐줬죠. 그래서 we are light 이고 we는 우리이고 우리를 틀려버리니까 우리를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가벼운은 light다. 이렇게. 또 뭐가 있죠? 전에는 we are tired.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준 건데 근데 will is tick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we가 아니죠. will이라고 하고 있죠. tick은 모르겠어요. 왜 이게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is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시간 간격을 각 문항 간의 시간 간격을 막 1, 2분 이렇게 두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2초 후에 다시 물어보면은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또 말을 할 때 저한테 방금 전에 들은 말을 그대로 시켜봐도 발음이 달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tomorrow 같은 경우에 오늘 되게 많이 나왔던 게 tomorrow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심지어는 채팅창에다가 한글로 써보라고 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하는 일은 지금 현재 학생에게 지식을 주는 일이잖아요. 학생이 보존해야 할 지식을 학생이 먹을 만한 크기로 잘라서 주고 그거를 잘 먹었는지 그리고 잘 소화됐는지 그것이 진짜 학생의 것이 되었는지를 보는 일이 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제가 음식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학생에게 줬는데 학생이 입으로 가져갈 때가 있고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입에다 넣어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비유라서 그렇긴 한데 학생이 흘리는 거를 선생님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어머니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의사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나 이런 말씀 하신다면은 제 영상 제가 저번 수업에 그 시간 마킹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딱 추려서 보여주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아마 선생님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뇌를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라서 케이스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찾을 수 있었냐면은 Go ahead. No. Okay. 어떤 부분을 찾을 수 있었냐면은 그게 뭐지? 프로세싱 무슨 뭐 프로세싱 딜레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딜레이가 생기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홈스쿨링 하는 미국의 엄마가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영상을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의학도나 내지는 의사 선생님은 아니고 또한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거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거나 유추를 할 수는 있지만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거나 내지는 한번 병원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진단을 하기에 어떠한 진단 설문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내지는 어떤 검사를 하겠죠 그쪽에서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
그것들이 다 소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소화가 됐다라고 본인이 말한 부분에서도 흔들리는 것들이 또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쏟아부었던 500몇 장 그거는 싹 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다 해낼 수 있는 형식으로 가장 쉬운, 즉 약의 크기를 더 줄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식의 단위를 더 줄인 겁니다. 작은 단위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서 숙제를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숙제한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케이스 아니에요. 6년 동안 영어 배웠는데 안 됐다고 그렇게 저랑 처음 상담할 때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제가 그걸 잡아냈잖아요. 이해가 돼요. 왜 안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안 됐는지가 이해가 돼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그렇고. 더 많은 부분 말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요약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